보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과 생존자분들의 고통 그리고 슬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 중에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도형 전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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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 겪는 가장 큰 이제 국민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떤 식의 정신적인 고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라는 어떤 우리가 전 세계적 예. 어떤 트라우마 이후에 또 이런 어떤 그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근데 예. 이번 트라우마의 대상이 주 대상이 2030입니다. 트라우마 코로나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은 세대가 2030일 수 있고 실제로 예. 이제 코로나 학번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취업이 제한되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을 조사했을 때 다른 연령대의 어떤 자살률은 감소하는데 20대, 1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최근 들어서는 20대 남자분들의 어떤 자살률이 증가되는 걸 봤을 때 그런 와중에 좀 뭔가 그 20, 30대 흔히 MZ 세대라고 하죠. 예. 이런 어떤 놀이와 축제 현장에서 이런 예기치 않은 비극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큰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치료뿐만 아니라 2030 세대에 대한 어떤 관심, 배려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근데 사고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그렇죠.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근데 이번 사고는 사실 압사 사고입니다. 압사 사고죠. 그렇다 보니까 사고 종류에 따라서 트라우마 증상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트라우마의 어떤 증상은 그 트라우마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 의미 예.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트라우마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뭐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트라우마보다도 이번 비극은 믿는 어떤 그런 믿음 체계 네. 사회에서 일어난 그리고 옆에 조금 전까지 나와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던 예. 사람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그 안에서 이제 겪은 고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떤 자신의 개인의 믿음 체계, 기억 시스템 그리고 감정 시스템에 대해 큰 증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그리고 이 압사를 겪을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게 호흡곤란과 심장이 뛰는 것들을 지식하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데 예. 저도 지금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네.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영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보도를 봤을 때 네. 혹시나 내 심장에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여파가 이렇게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일반인에 갈 수 있는 특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어났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사고 현장이 적나라하게 그 드러나는 예.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인터넷만 틀면은 그 CPR하는 모습들이 예. 이제 보이고 시신들이 보이고 자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도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과연 그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더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진료 현장에서 그 장소에 있었던 분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분도 한 몇 시간 전에 그 골목에 있다가 잠깐 뭐 자기는 별로 그 골목에 있고 싶었는데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실내로 들어와서 그 참사를 면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다시 그 CPR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는 나는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살았구나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끔찍하다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든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자체가 우리 그 사람들이 예.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거기에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 게 퍼지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 영향을 주고 더 이렇게 트라우마의 어떤 그 후유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일반 시민들도 그런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사실 사고 현장이나 그 주변에 있지 않았는데도 이 사고를 소식을 접한 분들도 이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특성이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는 연속극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서 같이 분개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특성이 있고 특히 같은 민족, 이런 같은 사람 예. 이런 경우에 더 그렇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어떤 뭐 조카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아들이고 딸이고 누구에게는 손자이고 손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이 갈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앵커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직접 겪지 않은 분들도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겪은 뭐 그게 아주 뭐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가장으로서 누구의 어머니로서 어떤 이름으로서 그 트라우마를 누르며 지내오고 있는데 이런 큰 사회적 재난에 의한 트라우마를 볼 때 다시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접 그 장소에 있었던 분, 그러니까 그 사고, 그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과 그 가족, 유가족 분들, 그분들은 레벨 1 굉장히 그 충격이 크죠. 예.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옆에서 그걸 목격한 분. 세 번째는 여기 계시는 그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이나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지역에 계시고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트라우마를 갖기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트라우마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증상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피리어드가 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참사 이후에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예. 이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로 장애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한 달은 어떻게 관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조금 내 인생을 이 트라우마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었으면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은 이걸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인생들이 있었고 그 인생 중에 하나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조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현상이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쪽으로 좀 바라보려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트라우마의 가장 큰 특성이 우리 어떤 삶의 역사,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과 역사를 단절시켜요. 그 기억을.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추고 항상 어떤 상태로 지내게 되냐면 과거에 대한 죄책감, 분노, 후회,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공포, 의심.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꾸 현재 일상에 머물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과 예. 공감받으려 얘기하고 친밀감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몸을 좀 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을 조급하게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조급해집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불안해지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내린 결정이 오히려 나중에 내 트라우마가 해결되고 났을 때 그때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결정은 좀 미루도록. 왜? 상처는 아무니까 그렇죠.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20대 희생이 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또래 집단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집단 심리 치료 네. 같은 게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래 집단 20대 예. 네, 2030. 그 전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30에 대한 조금 더 이해가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그동안 왜 2030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어떤 고통,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네. 조금 더 이제 다가갈 필요가 있고 그 또래 집단, 그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이나 지금 심리지원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개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그런 어떤 고통이나 감정을 숨기려 하지 말고 1번이 감정을 자꾸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들어와서 해결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 주변에서 보면 이번은 사고의 특성상 압사 사고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근길에 그 전철, 지하철을 네. 타기가 굉장히 무섭다. 네. 그러니까 탈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번 그 사고를 보면서 가장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예. 가장 걱정되는 어떤 분이 정신과 질환 쪽에서는 공황 장애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신체 질환을 가지신 분은 또 지금 겨울이잖아요. 예. 추워지잖아요. 특히 위험한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 왜 평소에 자기가 어떤 좀 질식한 느낌, 심장이 빨리 뛴다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굉장히 큰 어떤 트라우마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 이태원에서 예. 그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 말고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나는 그 트라우마랑 상관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신체적 질환 또 아니면 내가 원래 정신적 질환 특히 공황장애 같은 질환이 있다면 이런 트라우마, 국가적 트라우마, 사회적 트라우마 이외에는 조금 더 예전보다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자기 건강 관리 또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장은 지하철 같은 거를 타지 않도록 하고 네. 심리 상담을 받거나 이러는 게 맞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십니다. 증상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 예. 그건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